네, 김차동의 패모닝쇼 오늘 4부터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굿모닝 인문학 시간인데요.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충은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최근에 일본이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에 이렇게 등록하겠다, 맞아.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한번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네. 이게 왜 논란이 될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할 텐데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의 한이 또 서려 있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서 이야기를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갖고 왔어요. 네, 제대로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방송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충은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부터 떠나죠.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 오늘 유지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지아입니다. 교수님, 오늘은 굉장히 좀 뭐랄까 세계적으로 또는 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좀 핫한 그런 시의성 있는 주제를 좀 들고 오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뉴스에서도 여러 번 방송이 됐고 예. 아마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현재 작년이었죠. 작년에 일본이 또 한 번 일본의 근대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네. 등재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미쓰비시 사업체의 이 사도광산 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것이 그냥 세계문화유산만으로 또는 일본의 근대문화유산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이제 광산, 금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광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지역이 어떤 유래를 갖고 있는지부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도는 아까 지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광산이라고 해야 될까 금산이라고 해야 될까 헷갈릴 정도로 네. 사실은 처음은 광산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채굴을 할수록 은도 나오고 금도 나오게 됩니다. 어허, 네. 그래서 최초에 이 광산으로 알려진 것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헤이안 시대니까요. 거의 한 794년 이후니까 굉장히 오래됐었고 실제로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된 것은 146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채굴을 하다 보니까 은이 발굴이 된 거예요. 이게 한 1542년인데요. 사실 이 1542년 이 시기는 전 세계가 금보다는 은으로 모든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광산이 되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1542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조금 50년만 지나면 임진왜란을 일본이 일으키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죠.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시기인데 예. 그러면 임진왜란을 무슨 돈으로 했을까라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예.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으로 모든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진왜란에 사용된 널리 알려져 있죠. 총폭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네. 이것을 사들이는 돈도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아하,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후에 계속 여기에서 이제 은을 채굴하다가 결국에 1600년대에 가면 금까지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본에서는. 하필 거기에서 또 금이 예. 그리고 이 1600년대에 금이 발굴이 되고 이후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침략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금이 또 이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예,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어찌 보면 여기서 얻은 금과 은은 사람의 목숨을 맞바꾸는 그런 화폐가 된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 사람의 목숨을 맞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네. 아마도 광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요즘은 이제 광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도 이제 태백 쪽에 있었는데 지금 네. 많이 폐쇄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근대 시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 사도광산이라고 하면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거죠. 당시에 여기에
사도 광산에 일을 하러 가면 3년에서 5년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가장 컸던 것은요, 진폐. 그러니까 어. 폐에 맞아, 이러한 맞아.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꽉 쌓여서 들어차는 거죠. 예, 예.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굉장히 중노동이었죠, 실제로. 그리고 이 사도광산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많이 팠기 때문에 네. 실제로 여기에서 지하수가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어이구. 그래서 이 지하수를 이제 빼내기는 하는데 굉장히 지하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무너지는 경우가 아이고. 많았던 거죠, 물이.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갱도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도 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들도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그리고 이제 주로 광산에 가는 사람들은 젊은 남성들이었죠. 네. 그래서 수명이 40을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어찌 보면 이 금을 또 은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또 얻은 그 돈으로 또 전쟁을 일으켰던 그렇죠. 예, 그런 정말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이곳에 조선인이 가서 강제 노동을 했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하면서 저희가 오늘의 주제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도 광산이라고 하는 사도 광산뿐만이 아니었겠지만 여기에 가는 그 조선인 이전에도 네.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갔던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노동을 강요당하는 예.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 하층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갔었는데 그것도 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근대화되면서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네. 실제로. 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기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직업군을.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더 많은 금과 광산을 캐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부족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내지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본인을 자기들은 내지인이라고 하고 식민지 본인들이 이제 식민지로 삼았던 대만이라든가 조선인들을 외지인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 외지인들을 써먹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아하.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노무 과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내지인 갱내 노무자에게 규폐, 그러니까 진폐 환자가 많아서 출강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내지의 젊은이들이 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군대로 가야 하니 그래서 외지인을 불러들여야 한다. 부족한 노동력을 외지인에서 충원해야 한다. 충원해야 한다라고 예. 하는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네. 하고 있고 기록도 있습니다. 그 얼마나 이렇게 조선인이 동원이 된 거예요? 저희가 이 조선인 강제동원의 그 역사를 보면은 예. 실제로 조선인 강제동원은 1939년 7월 28일에 네. 일본이 조선인 노무자 내지 이주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키고요. 예. 그리고 9월부터 그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노무자 내지 이주에 관한 건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차별적인 것이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일본의 내지로 못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거를 허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니네 와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 강제동원 이런 말을 쓰지 않고요. 실제로 이러한 규정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조선인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사도광산은 이보다도 훨씬 빨랐다는 겁니다. 1939년 2월부터 이미 할당 모집이라고 해서 그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몇 명을 데려와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실시를 했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해서 했던 것이 1940년 2월부터 42년 3월까지 이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네. 총 6차례에 거쳐서 1,005명의 조선인이 여기에 강제 동원이 된 거죠. 네. 사실 이후에도 계속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후에 사도광산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네. 이런 비율로 추산을 했을 때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 1,500명 정도가 여기에 동원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어쨌든 뭐 일본 측에서는 뭐 이러한 역사를 부정하겠죠. 당연히 부정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강제 동원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 노동자였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텐데 근데 또 보면 특별 고등 경찰이 감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일하러 온 사람을 감시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강제동원의 어떤 그 명분이 확실하게 좀 맞춰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도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예.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돈 벌러 간 사람들을 그렇게 그 특별 고등경찰이라고 하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네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관리를 했다라는 거죠. 감독을 하고. 실제로 그 당시에 여기 사도 광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광산에서 탈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진폐라든가 그다음에 공포, 네. 두려움, 중노동에 대한 그러한 그 엄청난 그 압박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보다 더한 게 있었죠. 일본인들이 자행하는 그런 차별과 멸시와 학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예. 탈출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광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일본 조선인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저희 조선인들이 그렇게 또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잖아요. 네네. 대규모의 파업이라든가 태업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아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요주의 인물인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 고등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감시를 하는 거죠. 누가 그런 것들을 주동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예, 병을 얻기도 하고 하는 것이었죠. 네. 뭐 이런 뭐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뭐 타당한 임금을 줬고 네. 돈을 줬기 때문에 뭐 강제노동 아니야. 강제노동은 돈을 안 줬어야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실제로 돈을 주긴 했나요? 임금을?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일본의 논리입니다. 네. 뭐 일을 하러 왔고 우리는 임금을 줬고 이런 것인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자료를 보면은 조선인에게도 임금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을 있었어요. 이렇게 준다라고 네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급을 했다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지급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들 우리 뭐 한 6, 70년대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도 다 있지만 실제로 그걸 어떻게 받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봤을 때는 당시에 일본이 그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를 하고 줍니다. 다 예. 제거하고 줬어요. 그렇죠. 이제 뭐 뭘 제거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공제를 하는데 예. 당시에 이 네. 공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일단은 조선인을 동원할 때 들어간 차비, 예, 그리고 네. 식비, 숙박비 이거를 소개하고 안내했던 조선 총독부에 지급하는 비용. 어휴. 그리고 예. 노동에 필요한 노동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곡괭이 같은 네. 그러한 여러 가지 필수품이 있잖아요. 네. 이것을 사거나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을 또 조선인 노동자들이 내는 겁니다. 아니, 그걸 왜 공제해?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뭐 후생연금보험이라든가 각종 연금보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인들이 받는 임금은 당시에 있었을까? 예. 그렇죠. 매점에서 예. 하루에 국수 한 그릇 사 먹기가 힘들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임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저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마저도 저금을 해라라고 해서 일본이 강제로 저금 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넣어 놓은 거죠. 그 은행도 일본 은행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일본을 패전을 한 겁니다. 야. 그리고 저희 조선은 해방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랬을 때 사실 돈을 못 가져오거든요. 당시에는 그렇죠. 미군이 이제 예. 그런 거를 다 막았으니까. 네네. 그래놓고 이런 기록들을 제대로 남겨놓지도 않고 어떻게 네. 했느냐. 일본은 자신들의 책임을 여기서 회피하기 위해서 네네. 이것을 공탁을 해버립니다. 이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해서 지금 찾을 수 없거나 네. 아니면 그 사람이 받는 것을 거부했을 때 본인이 이제 여기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 의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름도 없어요. 하하. 그냥 금액만 있고요. 네. 그럼 이게 누가 누구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돈 벌러 간 겁니까? 네. 정말로 역사상 유례 없는 네. 무임금입니다. 그렇죠. 예, 이건 이거는 진짜- 강제노동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일본은 네. 이러한 정말로 끔찍한 역사가 있는 이 사도 광산을 네.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왜 보이는 거고 이것이 또 일본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교훈과 또 어떤 움직임을 또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저희도 여행 가면 세계문화유산 많이 찾아다니시잖아요. 네네. 뭐 가서 보고 느낀 점도 많고요. 감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부정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그 등재되는 가장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 근거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인간에게 이로워야 되고 평화라는 어떤 그 의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탁월한 그러한 그 보편성, 인류의 보편성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영원히 지켜야 될 가치. 그렇죠. 예. 지금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좋은 역사만이 아닙니다. 나쁜 역사이더라도 그것을 바로 안다고 한다면 네. 굉장히 미래에 영향이 있겠죠.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그렇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일본이 이 사도강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지금 당시에 본인 국가가 자행했던 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강제동원이라든가 이런 역사를 아주 확실하게 적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는다면 사실 환영해야죠. 한국도 네. 그렇죠. 우리는 반대할 환영해야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과 얼마 전에도 있었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저희가 그 2015년이었나요? 하시마섬 일명 군함도 군함처럼 생겼다고 해서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죠. 그렇죠. 예. 거기 저희 좋아하는 그 배우가 나왔었잖아요. 그 하시마섬을 등재할 때 또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그랬을 때 당시에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 등 유산과 관련한 모든 역사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조건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저희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실제로 유네스코에서 일본에 경고를 내린 겁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일본은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꼼수를 쓰려고 하느냐 네. 하면 이 문화유산에서 이 그 사도강산에서는 네. 이 일제 강점기 시기를 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빼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겠다라는 거죠. 참으로 비열한 그러한 행동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 아유, 참.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도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진짜. 네. 이거는 뭐 일본이 세계유산 한데 뭐 그 나라 일이지가 아니라 우리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우리의 조상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예, 사실은 제가 조금 그 격앙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지만 듣는 분들은 보다 냉정하게 저희가 이 사실을 좀 직시하면서 네.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네. 그리고 또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네.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저희가 어쨌든 뭐 뉴스로 나오는 요즘 뭐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묻히는 또 뉴스기도 하거든요, 이 뉴스가.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역사서부터 이렇게 짚어주니까 참으로 바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